명당. 그는 매일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서방은 마음씨가 유난히 착했다. 아이고 할머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길에서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을 보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라도 도와주었고 마을에 굳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앞장서서 나섰다. 집수리가 필요한 과부댁이 있으면 며칠이고 가서 도와주었고 몸이 아픈 이웃이 있으면 대신 밭일을 해주기도 했다. 그런 남편을 아내는 늘 구박했다. 당신은 정말 남 도와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우리 집안은 언제나 이 모양이에요. 다른 집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김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런 아버지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20살 된 아들 김철수였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실 거예요. 철수는 장사 솜씨가 좋아서 이웃 고을로 장사를 다니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 이장 부자의 죽음과 승인. 그해 가을 마을의 큰 부자인 정대감이 세상을 떠났다. 정대감은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정대감의 세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셔야 한다며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인근 산사에서 수행하는 도원 스님이었다. 도원 스님은 불심이 깊고 지혜로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승이었다. 스님, 저희 아버지를 모실 명당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정대감의 큰아들이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그때 마침 김서방도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스님과 마주쳤다. 스님께 인사나 드려야겠구나. 김서방은 정대감 아들들 뒤에서 조용히 합장하며 인사를 올렸다. 도원 스님은 김서방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서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선량함과 고생스러운 삶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명당 자리 말씀이시군요.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산 중턱에 있는 소나무 아래쪽이 좋겠습니다. 그곳에 모시도록 하십시오. 3장 운명의 하루. 며칠 후 정대감의 장례식 날이 되었다. 김서방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여를 메고 산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산 중턱에 도착해 무덤을 파고 정대감을 묻는 일을 마쳤을 때 김서방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평생의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날의 무리가 겹쳐 몸이 한계에 이른 것이었다. 정대감의 아들들이 와서 살펴보니 김서방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아이고, 이런 일이.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장례는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냥 여기 옆에 묻고 내려가자. 어차피 가족도 없고 빨리 해치우고 가야지. 그들은 대충 옆에 구덩이를 파고 김서방을 묻은 후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사장 아들의 귀환. 한 달 후 장사를 떠났던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다. 철수야, 내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들은 철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가 변변한 무덤 하나 없이 산에 아무렇게나 묻혔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 철수는 곧바로 산으로 올라갔다. 정대감의 무덤 옆에 대충 만들어진 아버지의 무덤을 보며 오열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곁에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철수는 며칠 동안 무덤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오장 스님의 예언. 사흘째 되는 날 도원 스님이 산길을 지나다가 무덤 앞에서 우는 철수를 발견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스님, 제 아버지가 여기 묻혔는데 변변한 무덤도 해드리지 못해서. 스님은 김서방의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게. 예. 자네 아버지는 이 마을 최고의 명당에 묻혀 계시네. 바로 여기가 진짜 명당 자리였다네. 철수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기 정대감님 무덤이 명당 자리라고 하셨는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정대감을 저기에 묻게 한 것은 자네 아버지가 여기 묻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선량한 사람만이 진짜 명당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법이지. 그게 무슨. 자네 아버지의 착한 덕이 자네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네. 믿고 기다려보게. 육장명당의 기운. 그 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철수가 장사를 나가는 곳마다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의 정직하고 친절한 태도에 사람들이 감동하여 단골 손님이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다. 이 젊은이 물건은 믿을만해요. 철수 씨한테서 사면 손해볼 일이 없어. 철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장사를 했고 그 결과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 몇 년이 지나자 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상회를 운영하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부를 혼자만 누리지 않았다. 실장 선한 영향력. 부자가 된 철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할머니, 이 쌀 좀 가져가세요. 철수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니?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철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고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마을에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반면 정대감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사업이 기울어져 하나둘씩 몰락하고 말았다. 생전에 인색하고 냉정했던 아버지의 업보가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진 것 같았다. 8장 깨달음. 어느 날 철수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이제는 정성스럽게 단장된 무덤 앞에서 그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명당은 땅의 기운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가짐이었군요. 바람이 솔솔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께서 평생 쌓으신 선한 덕이 저에게 이런 복을 가져다 준 거네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철수는 그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나섰다.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다. 9장 진정한 의미. 몇 년 후 도원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쳤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스님, 그때 말씀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스님께 정중히 인사했다. 자네가 잘한 일이지. 나는 단지 자네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보았을 뿐이네. 스님, 그런데 정말 그곳이 명당 자리였나요?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이지. 자네 아버지처럼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명당이었던 것이네. 네, 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살겠어요. 이렇게 김씨 가문은 대대로 선한 마음을 이어가며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진정한 명당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진짜 명당은 땅의 기운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었고 10장대를 이어가는 복. 아들아,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된 것은 할아버지의 선한 덕 때문이란다. 철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났다. 아들아,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된 것은 할아버지의 선한 덕 때문이란다. 너도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이다. 1장 가난한 나무꾼. 산골 작은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